그러면 요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요거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제가 div 꺽쇠 a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무슨 관계로 만들어준다 했죠? 꺽쇠는 무조건 뭐? 부모, 자식 관계라 했죠? 그러면 div의 자식으로 a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iv의 자식으로 a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꺽쇠는 무조건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ms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div 꺽쇠 a href 샵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것도 쓸까요? 타겟 블랭크 그 다음에 네이버로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다른 거는 여기는 네브라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섹션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로 이동. 얘는 뭐라 쓸까요? 다음으로 이동. 자, 마찬가지로 br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안 나오면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던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씹혀가지고. 아니면 코드를 잘못 써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드가 지금 잘못 쓰는 건, 잠깐만요. 타겟 블랭크가 이거 맞네요. 맞나? 됐죠? 제가 뭔가 잘못 썼네요. 그러면 지금 뭔가 네이버 한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니까 br 썼죠? 그죠? 네이버도 썼고요. 이게 지금 요 코드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br 썼죠. br 썼는데 섹션 이렇게. 그쵸.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썼을 때 자식으로 써버렸잖아요. 그럼 얘는 얘만의 별도로 이제 소가로로 감싸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그런 거고요. 그거는 뭐 이렇게 쓸까요? 쓰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MS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각각에다가 BR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네이버로 이동, 구글로 이동, 다음으로 이동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 근데 사실 보니까 BR 쓸 필요 없네요. 왜 그러냐면 div 내부 섹션이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로 나오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HTML상에 A 엘리먼트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죠? 그쵸, 3개 있죠? 그쵸? 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A 엘리먼트가 3개 있다라는 건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코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써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가 3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A라고 쓰게 되면 A가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3개가 검색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가 검색되는 상황에서 컬러를 제가 핑크라고 썼어요. 그러면 몇 개의 A 엘리먼트의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3개의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이겨요? 핑크가 이겨요? 블랙이 이겨요? 그렇죠, 블랙이 이긴다 했죠. 그러니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핑크가 읽어져서 핑크가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랙이라는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블랙이 지금 적용된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A 엘리먼트의 모든 녀석들의, 그러니까 모든 A 엘리먼트의 색상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요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요 녀석만 찝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로 이동을 감싸고 있는 요 A랑 div는 무슨 관계예요? 바로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쓰게 되면 얘가 지금 블랙이 모든 A 엘리먼트에 블랙이 적용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div에
자식으로 있는 A 엘리먼트를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그렇죠,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로 이동만 색상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선택자는 아직 지금 이제 선택자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건데 요 자식, 부모 자식 개념, 그 다음에 후손 개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녀석을 찝어가지고 CSS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 코드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A 엘리먼트에다가 컬러 핑크를 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몇 명이 검색된다고요? 그쵸? 3명이 검색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3명한테 컬러 핑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를 선택을 했을 때 이 div의 자식인 A 엘리먼트만 뭐가 된다? 컬러 블랙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썼던 요 녀석이 지금 우선순위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녀석이 다시 컬러가 핑크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걸 맨 마지막에 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든 A 엘리먼트가 컬러 핑크가 될까요? 아니면 한 녀석은 블랙으로 남아있을까요? 모든 A가 핑크로 바뀔까요? 아니에요.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쓴 녀석이 우선순위가 셉니다. 모든 A 엘리먼트를 여러분이 선택했을지라도 이 코드의 우선순위에는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녀석의 스타일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아까 나중 나온 녀석이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꺽쇠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녀석의 우선순위가 더 세기 때문에 걔는 그 색상, 그 스타일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를 선택하는 거고 얘는 단독으로 있는 A 엘리먼트만 모두 찾아간다. 그래서 얘가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녀석의 속성은 그대로 보존되는 걸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짠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테이블을 어떻게 써요? 테이블 그냥 약식으로 해볼게요. tbody, tl, td 5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테이블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자식. 그렇죠. tbody 한 명이죠. 그죠? 그러면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이죠? 몇 명? tbody 하나, tr 하나. 헷갈리니까 이거 좀 2개만 지웁시다. tbody 하나, tr 하나. 총 2개. 일단 몇 개? 3개죠. 몇 명? 5명이죠. 그죠? 테이블의 후손은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tbody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1명이. tr 하나. 그러면 tbody의 후손은 몇 명? 4명이죠. 그러면 tr과 td는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죠. 그죠? 그러면 td의 부모는 누구예요? tr이죠. 그러면 td의 td라기보다 그러면 tr의 부모는 누구? tbody. tbody의 부모는 테이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tr의 아빠의 아빠는 누구겠어요? 그죠? 테이블이겠죠. 그죠? 테이블의 자식의 자식은 그럼 누구겠어요? tr.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자식의 자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밑에 학렬만 의미하잖아요. 그죠? 밑에 학렬만.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자식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의 자식은 tbody 1명. 그 다음에 테이블의 그러면 손자는 몇 명인 거예요? 손자. 얘는 증손자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tr 1명인 거죠. 뭐 손자 관계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테이블에 걸고 있는 후손은 몇 명? tbody 하나, tr 하나, td 3개 해가지고 총 몇 개? 5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 자식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후손 관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군이라 했을 때 당군의 후손이 우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후손이 10억 명이라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자식 자체는 엄청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후손이라는 거는 테이블에서 파생된 모든 녀석들을 의미하는 거고 자식은 바로 테이블 바로 밑에 학렬 tbody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테이블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하면 몇 명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검색된다? 지금 현재 코드에서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쵸, 한 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지 마세요. 테이블을 검색했다 해가지고 이 밑에 학렬이 검색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테이블만 찝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라 했죠, 꺽쇠? 그쵸, 자식 관계라 했죠. 테이블의 자식인 T바디, 그죠? 그러면 이런 녀석은 몇 명? 한 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녀석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T바디의 자식인 TD를 검색해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봤자 내가 이게 TD를 선택하는 의미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속성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런 녀석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녀석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TR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TR의 자식인 TD. 자, 이렇게 하면 몇 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3명 검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T바디의 자식인 TR, 그의 자식인 TD, 총 3명이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또는 내가 T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만 쓰면 이거는 TD 몇 명이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3명 검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이거밖에 안 써서 그렇지 HTML상의 테이블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TD가 다 검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꺽쇠는 뭐라고 하냐면, 이 꺽쇠는 자식 선택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식 선택자. 얘는 무조건 자식을 선택하는 거지 뭐 후손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자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식.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코드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div의 자식인 A는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죠, 그죠? 한 명,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띄어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선택자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띄어쓰기는 후손 선택자예요. 뭐라고요? 후손 선택자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후손 선택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div의 후손인 A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div의 후손인 A 몇 명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A에 후손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A 하나 검색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A 몇 명 검색될까요? 그렇죠. 왜요? 얘도 div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후손이잖아요, 후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녀석, 그런 게 다 그런 녀석들은 후손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총 2명이 검색이 된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바로 뭐다? 후손 선택자다. 후손 선택자. 자, 그래서 자식 선택자라는 개념이 있고 후손 선택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요걸 무조건 쓰세요. 왜 그러냐면 자식 선택자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멋부린다고 후손 선택자를 쓰게 되면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특정 코드의 자식으로 예를 들어 A 엘리먼트가 한 100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특정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그 녀석의 후손으로 A를 딱 썼어요. 그럼 몇 명 검색된다? 100명 다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 선택자는 익숙하지 않을 때 쓰지 마시고 지금은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계속 CSS 스타일링을 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식 선택자가 자연스럽게 되고 내가 코드를 잘 읽을 줄 안다면 나중에 후손 선택자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린 거예요? 자식 선택자와 후손 선택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